네,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관련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5절 가고 5절 끝나고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풀도록 할게요. 자, 경호의 목적과 원칙인데 5절 이 보면은 경호의 목적은 질서 유지도 한다.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신변 안전 보호도 베이스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를 해야 하고 이 국위 선양 이게 제일 크죠. 의전이나 이제 또 국가 의전적인 차원에서 국제 행사나 이런 걸 잘하면은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국위 선양의 효과가 있고 또 환송영자 간 친목 도모 이게 자꾸 틀리는 말인데 이제 나는 경호원이고 이제 내 경호 대상자는 유명인이긴 하나 나랑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경호 대상자가 자기를 반겨주고 또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반겨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유명인과 유명인이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 중에서 서로 간의 얘기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너무 강압적으로 맞이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예. 이러한 특징을 아셔야 되고 또 권위 유지인데 이게 고객의 체면 유지가 경호원의 권위 유지다라는 게 아니라 경호 대상자의 권위 유지다. 알겠죠? 경호원의 권위 유지가 아니라 경호 대상자의 권위 유지, 고객의 권위 유지 이런 뜻이에요. 하고 경호의 이념이고요. 경호의 이념은 합중협보희로 외우죠. 합중협보희라고 해서 합법성, 또 정치적 중립성, 또 협력성, 보안성, 희생성. 가령 이제 나랑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면 안 되고 지켜줘야 되니까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또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며 경호 대상자나 이제 경호 행사에 대한 이러한 일정을 비공개로도 해야 되고요. 또 희생성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호 대상자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희생되어야 한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경호 대상자를 지켜야 한다라는 희생성이 필요하고 이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합중협보희 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경호의 특별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념까지 배웠는데 나중에 경호의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이라면은 서로 헷갈리는데 이 중립성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합중에서 중이 들어가는 게 이념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경호의 원칙으로 가볼게요. 이제 교수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른데 통상 이러한 공통적인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방은 3중 이렇게 배우면 돼요. 두방은 3중 이렇게 배우시고요. 자, 일반 원칙이 두방은 3중이고 특별 원칙으로 가볼까요? 특별 원칙부터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특별 원칙이 어디 있을까요? 예. 특별 원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로당당 목희생전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랑 이거를 구분 지어야 돼요. 알겠죠? 다른 개념이 있고요. 특별 원칙이 더 강한 원칙이죠. 가서 보고 일반 원칙은 이제 두방은 3중이라 해서 두뇌의 원칙, 방어의 원칙, 은밀 경호의 원칙, 또 3중 경호의 원칙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뇌 경호, 완력이나 무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호는 옛날처럼 몸만 쓰는 단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력도 필요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뇌의 원칙이 우선된다. 위험 발생 시에는 고도의 예리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고요. 또 사후에 대처하는 데 중점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이제 예방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 두뇌 원칙은 쉽죠? 그리고 또 굳이 문제가 나온다면 경호원은 두뇌보다 무력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장비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런 거 틀린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일반적으로 두뇌를 먼저 써야 한다. 방어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경호 대상자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서 위험을 모면하는 것이며 무기나 신체를 이용해서 제압하기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 행동이 요구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암살자가 경호 대상자라 해서 총을 겨누잖아요. 그럼 그 암살 대상자를 제압하는 것보다 경호 대상자를 내가 보호하고 끌어안는 상태에서 대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있어서 총을 쐈어요. 암살자가 쐈는데 바로 옆에 있던 경호원이 케네디 대통령의 머리를 숙이고 차로 집어넣어서 차를 대피하고 자신이 두 방을 맞았다 하더라고요. 물론 케네디 대통령도 총을 한 발 맞긴 맞았는데 이제 병원 가서 살았어요. 그게 보면은 경호원이 받을 총알 바지를 해서 산 거니까 이제 방어의 원칙이고 이건 또 나중에 가면은 통로당당 목희생에서 어디 갔죠? 희생. 자기 희생 원칙과도 연관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케네디 대통령이 총 빵 쐈을 때 어떻게 방어 원칙 경호로 인해서 살았다. 방어 원칙. 이건 뭐 케네디 써놓으셔도 되고, 옆에 케네디 이렇게. 또 이거는 케네디는 또 지휘 단일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케네디가 경호원 배치를 마음대로 이제 꼬아버린 거예요. 너 열로 가, 너 열로 가 이렇게 하고 또 자동차에 타고 가기로 했던가 뭐 그렇게 있는데 자기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경호처의 지휘를 안 하고. 그래서 지휘 단위를 어긴 사례로 케네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시고 방어는 이제 외웠고 두뇌까지 했으니까 두 방은 됐죠. 이제 은밀 경우가 까다로운데 잘 봐요. 은밀 경우는 이제 이게 왜 까다로우냐면은 우선 경호의 특성은 노출성을 띱니다. 알겠죠? 노출성을 띄고 이제 은밀 경우는 비노출 경우. 우리 왜 경호가 그걸 한다 했죠? 경호를 왜 보인다 했죠? 우선 위의 상황을 최대한 낮추는 게 경호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경호원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덮치려는 행동 자체를 안 하겠죠? 사례로 들어볼까요? 가령 이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뭐 범죄의 대상을 만들면 안 되지만 이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은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느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경호원이 옆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함부로 막 달려들고 끌어안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노출성을 띄는 게 원칙이고 기만 경호라고 해서 속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그게 비노출성을 띄는데 그마저도 기만 경호도 원래 노출성이 원칙이 돼야지 기만 경호를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원칙으로는 업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주지 않는 선으로 은밀 경호를 해야 한다. 이거 왜 자꾸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나중에 특성을 배우면 경호는 노출성을 띄는데 기만 경호라는 특성을 통해서 이제 은밀히 숨기거나 아니면 가짜 경호원을 보이거나 가짜 경호 대상자를 보여야 하는 상황도 있고 경호 정보를 가짜로 누설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은밀 경호라서 옆에서 몰래 자신의 업무 지키는 업무만 해야 되는데 은밀 경호 자체가 기만 경호의 성질이 아니냐 또 노출성을 안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은밀 경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업무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을 두어야 하며 경호인의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피경호인, 경호 대상자의 이미지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 말 자체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또 여기에 경호 대상자 업무 활동에 방해를 주는 상황도 발생하죠. 왜? 경호원을 위해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 싶으면은 이제 방어 원칙이라도 이어지는데 경호 대상자의 머리를 강제로 숙이게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떤 행동이에요? 경호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왜? 목숨이 위험하니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뭐 경호 대상자가 난리를 치더라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해서 경호 대상자를 지키는 게 뭐다? 경호원의 사명이기도 하고 일반 원칙성 성질을 띠기도 하며 특성이다. 알겠죠? 하고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4번 삼중 경호. 이거는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이 말은 곧 중첩 경호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같이 텍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텍스트로 가서 자, 삼중 경호라는 게 있고요. 내부, 내곽, 외곽 이렇게 가고요. 안, 전, 경비, 경계 이렇게 가고 또 1선, 2선, 3선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또 나중에 1차점, 2차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포인트가 내부, 안전, 1선은 다 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요. 알겠죠?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은 그림이 이렇게 가거든요. 예. 영상이 도중에 이거 정지를 하고 나서 제가 녹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일단 쭉 읽어보고 영상이 끊겼다면은 다음 강의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까 전화로 왔어서 전화 받으러 간 사이에 영상이 녹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녹화가 제대로 됐다면은 이어가고 일반 경호의 원칙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했을 거고 순서대로라면 지금 3중 경호 차례인데
넘는다면은, 안 했다면은 제가 답장, 풀이 과정 전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3중 경우의 원칙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디가 일선이냐면은, 여기가 다시 내부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내부고요. 글로 쓸까요? 내부. 여기가 내부고, 여기가 내곽. 여기가 외곽.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사거리 또는 이제 각 경우 구역별 조치 사항 이런 걸로 구분을 짓기도 하고, 또 건물 내부냐, 건물 외부냐, 행사장 내부냐, 행사장 외부냐 이런 것도 구분을 짓기도 해요. 근데 가장 보기 쉬운 그림은 이거니까 이렇게 그려드린 거고요. 내부, 내각, 외곽 이렇게 하고, 이 내각은 또 건물 이게 울타리라 치면은 이 울타리 안쪽을 내각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쉽죠? 일단 여기까지 쉽고, 어떻게 외우냐, 이거를 내부, 내각, 외곽 이렇게 외우시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을 함에 있어서 내부 구역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각과 외곽으로 구분 짓는다. 알겠죠? 대통령 경호법에 그렇게 나와있죠. 예. 집무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내부가 없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 또 포인트는 이제 안전경비라고 했죠. 이 내부는 곧 안전구역이고, 또 경비구역이고, 또 경계구역이에요. 여기가. 알겠죠? 글씨가 죄송하다면 이상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외우냐, 얘는 안비계, 얘는 내부, 내각, 외곽. 그냥 외우기 쉽죠, 이거는? 그럼 말장난치면 어디를 많이 섞을까요? 경비랑 경계가 혼돈이 잘 안 되잖아요. 경비니까 제일 밖에 있어야 돼. 또 경계니까 좀 그래도 경계설화 하면 우리 군대 가서 경계 임무에 경비작전을 안 하고 보통 경계 임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도 경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이제 2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비가 2선이구나 이걸 아시면 되고, 또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우리 1선, 2선, 3선이 있는데 이렇게 1, 2, 3 가면은 안 되고요. 이제 1선, 2선, 3선이라고 해요. 왜 1선, 2선, 3선이라 하냐면은 경호 대상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최우선적으로 지켜주는 사람 1선, 1차적으로 날 지켜줄 사람 1선. 그렇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가 여기에 있겠죠. 가운데 있을 거기 때문에 1선, 2선, 3선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꼬는 게 이제, 자, 이렇게까지 또 외웠는데 또 외울 게 있어? 예. 이제 1차 통제점, 2차 통제점. 1차 통제점은 통상 여기 문이 있다고 쳐볼게요. 문이 있으면은 여기를 문이라고요. 여기를 입구 출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입구 통제점, 출구 통제점이라는 말로, 여기는 이제 1차 통제점. 알겠죠? 1차 통제점. 여기는 2차 통제점. 이면 좋겠지만 잘 봐요. 이거는 반대로 가요. 예, 이게 출구 통제점, 입구 통제점인 거 알겠죠? 얘는 이제 정문 통제점이라 부르고요. 통상 입구 통제점, 출구, 이거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학자마다 설명하는 게 다른데, 제가 배운 책에서는 통제점이라 하고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문제가 나온 건 이거죠. 여기가 1차 통제점, 여기가 2차 통제점이다. 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3선을 구분 짓는 이유가, 여기는 통제가 약하고요. 거의 일반인의 통제를 잘 안 맞고, 여기서는 살살 그걸 해요. 좀 비인가된 사람들의 출입을 좀 제한하고 안 보이게끔 하고, 여기는 행사 대상들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로 거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1차 통제점이라 하면 안 되고, 여기 1차 통제점에서 여기서 거쳐서 뭐 비표나 출입증 확인해서 일로 들여보낸다. 들여보낼 때 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비표를 잘 차고 있는가 사람들이, 또는 이상한 위해 물질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들여보내야 된다 해서 2차 통제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구분 짓는다 하고, 지금 다 안 해우셨다고 하더라도 뭐다? 제가 나중에 다음에 또 가서 또 설명해 드리니까, 자, 5분 정도 이렇게 써먹었고요. 두방삼주에서 3중 경우의 원칙인데, 이거를 왜 하냐? 이제 하는 이유가, 또 여기 근접, 중간, 외곽 경우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예, 근접 경우라고도 하고 중간 경우라도 한다. 하고,
나누유가 이제 피해 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고 또 경호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경호의 효율을 최대화. 예. 중첩됨, 나누어서 중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경호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또 특별한 통로 담당 목희생이라고 저는 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통로로만 와야 하고 자기 담당 구역은 자기가 지키고 또 목표물 보존 원칙이라고 해서 목표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떼어 놓아야 하는 게 목표물 보존의 원칙. 그러니까 아예 목표물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목표물을 제일 보호하기 쉽겠죠. 다른 사람들이 안 엮여 있으니까. 또 희생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희생의 원칙. 이렇게 하고요. 자, 하나의 통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경호를 실제로 한다면은 건물을 한다고 해보면 건물이 문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들을 야간으로 가면은 이 문을 다 폐쇄한단 말이에요. 야간에. 어디만 남기고 정문 하나만 남기고. 왜 그럴까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통제하기 쉬우니까. 또 보기가 쉬우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면 통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제 원칙, 하나의 통로된 지점을 원하거나 하나의 통로로만 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열었다 하더라도 이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허가 절차를 거치거나 확인을 해야 한다. 여기 보면 링컨 암살 사건이라고 해서 통제된 출입구가 통제된 상황이었으나 마지막으로 경호원의 확인이 없어서 암살을 당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자기 담당 구역, 이 링컨 암살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이제 영화를 관람하다, 극장을 관람하다 죽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보세요. VIP 길 걸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통로로 돼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확인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1층에 2층, 3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층 정문에 배치돼 있고 3층 이제 경호 대상자가 있는 행사장에 배치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쳐봐요. 근데 경호 대상 여러분들 앞에 1층에 여러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위해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3층에 있는 이 근접 경호원한테 자기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죠. 또 3층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구역을 벗어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구역에서 발생한 사태는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 도우러 가면 안 된다 이런 거고, 트루먼 대통령 미국에 암살을 할 때 이제 다 뚫렸어요. 이제 다 뚫리고 밑에서 막 지원을 요청했었거든요. 이제 좀 도와달라 지원 요청했는데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정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가지 않고 이제 2명 정도가 남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2명은 다 죽였다. 저 문만 죽이고 올라가면은 트루먼을 죽일 수 있다 해서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나머지 그 트루먼 대통령의 경호 대상자가 진압을 한 거죠. 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래서 최근접 경호원은 지원을 따르지 않아서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을 효과적으로 실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표물 보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떼어 놓는다라는 개념인데 이 원칙을 보자고요. 원칙을 보면은 대중에게 노출된 보행행차는 가급적 제한하고 또 수차례 행차했던 곳은 노출된 곳임으로 변경한다. 자, 이거 어떻게 문제를 꼬아서 내냐면은 동일 장소에 수차 행차했던 곳은 오랫동안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안전한 곳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안전적이다. 라는 거짓된 지문으로 나와요. 틀린 지문으로. 때문에 동일 장소에 수차 행차했던 곳은 노출된 장소이므로 위험하다. 알겠죠? 또 갈 거라고 예상될 수 있으니까. 또 행차 예정이나 행차 예정 장소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알리더라도 가짜된 정보로 해야 합니다. 네, 행차 코스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게 유경수 여사라고 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인이셨는데 그때 행차 코스가 노출이 돼서 죽은 사건이죠. 예. 또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픈카를 타고 행사장을 행차하던 도중에 저격수 총을 맞았다고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은 죽었잖아요. 그죠? 지휘단위를 어겼고 방금 제가 케네디 대통령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거는 케네디 지휘 이렇게 DG 하면은 잘 외워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케네디 목캔디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 그럼 방금 아까 상남이 너가 말한 그 경호원이 머리를 숙여가지고 지킨 사람은 누구냐? 목숨을 살았던 대통령은 누구냐? 제가 헷갈렸는데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이 티모시 메카신가라는 경호원이 그렇게
총 소리가 들리자마자 반응적으로, 이게 나중에 총소리 들리면 반응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도 있거든요, 경호원은. 그 반응적으로 자기가 숨고 하체를 숙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떳떳이 서서 자신의 몸을 더 키우고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차 안으로 집어넣은, 예, 그거, 그 레이건 대통령에 관한 사례입니다. 알겠죠? 레이건. 예. 혼는데도 금방 기억할 거예요. 케네디, 목표물 보존, 케네디 목표물 보존, 지휘 단일. 또 목표물 보존에 있어서 유경수 여사 생각하시면 되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 사건인데 이제 극장에서 죽었다. 극장까지 가는 통로는 뚫렸고 마지막에 신분 확인을 안 했다. 이제 목표물 보존 원칙, 통로 담당 목희생인데 통로에 대해서는 지켰으나 신분 확인을 마지막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 통제된 출입구라 하더라도 허가 절차가 거쳐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링컨. 예. 케네디, 레이건, 또 지금 유경수, 링컨. 이렇게 지금 4명 배웠죠. 예. 넘어가고요. 자기 희생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경호원이 자신을 희생해서 지켰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예. 사례가 안 보이더라고요, 도저히. 예. 이 사건만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주 나오는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을 나온 거고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신변 보호의 일반적 원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신변 보호의 일반적 원칙은 이제 합리적 지역 방어랑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이 나오는데, 이게 직감적인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는 게 합리적 지역 방어고요. 이제 훈련도 하잖아요. 고도의 경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해야 한다.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쇄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또 말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한된 인원 및 장애물을 가지고 직간접적인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원칙은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추가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추가되고 나머지는 이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안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좋죠. 왜? 합리적 지역 방어라는 말 자체가 이걸 다 포함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감적적인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쇄라는 말이 없으면은 뭐예요? 고도의 경계력 유지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합리적 지역 방어는 직감적적이 포인트고요. 이제 고도의 경계력은 제한된 인원 장비, 장애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높은 수준의 훈련된 적들을 사전에 봉쇄. 알겠죠? 또 이제 지휘 단일은 쉽고요. 단일 지휘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두뇌는 두뇌 원칙과 비슷해요. 해서 이거는 이 두 개만 구분을 잘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접 경호의 기본 원리. 자, 삼중 경호의 원리라고 해서 자, 차등화 돼가지고 말장난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삼중 경호는 균일화된 경호 인력 배치 또는 중첩되며 평등화 아니면은 통일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중 경호 자체가 경호 1구역이 안비계라고 해서 안전구역, 강비구역, 간결구역 나눈 이유가 안전구역을 제일 경호 대상자가 있으니까 제일 통제도 제일 빡빡하게 하고 또 경호원들도 조금 실력 있는 경호원들을 배치하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제일 높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경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같은 인력이라도 넓게 배치해야 되고 감시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력 배치도 차등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균일화, 뭐 최대화된 최고성 이런 것도 안 돼요. 무조건 적절히 아니면 차등화, 적절히 차등화된 원칙으로 최고의 효율, 최대의 효율이에요. 네, 알겠죠? 무조건 최우선적인 경호 인력 배치와 최대한 많은 경호 인력 배치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차등화, 적정한 인력 배치를 통해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 조기 경보 체계가 확립이 가능하다. 종심이 있는 경호 관리 체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조기 경보 체계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알겠죠? 그리고 또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입체적 개념이다. 자, 이거 이제 포인트고요. 이제 어디 갔어? 섭섭이 노트를 보면은 저기 또 안 나오나요? 삼중 경호가 안 나오네요. 삼중 경호는 여러분들 잘 외워지거든요. 어떻게 보냐면은
내부, 내각, 외각, 안비계 이렇게 오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론적으로 나온 삼중 경우가 있고 미국의 삼중 경우가 있고 또 영국의 삼중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구분해야 되는데 성질이 다 비슷해요. 알겠죠? 성질이 다 비슷하다고요. 성질이 다 비슷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내부, 내각 경비에서 안비계하고 이제 피경호자가 있는 지역이 당연히 제일 중앙이니까 안전구역 1선이 되겠다. 내부일 경우는 건물 자체를 해당하고 외부일 경우는 외부에서 행사할 때는 이제 행사장 본부석이 해당됩니다. 자, 잘 봐요. 여기서 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나뉘는 경우가 있잖아요. 1층짜리 건물이면 건물 자체고 층별로 나뉘어서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호대상자가 거기 있다면은 3층을 포함한 4층, 2층이 그러니까 상하층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하층이 1선 내부 구역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없는 내용이고 문제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상하층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하층이 상층 하층이 포함되는 안전 내부 구역이다. 이렇게 하고 위의 기도자는 경호 위의 기도자가 직접 위해를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권총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류탄 사거리 알겠죠? 권총이나 수류탄 사거리고 MD를 설치해서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비표 보면은 이 아까 이렇게 입구 그려드렸죠? 다 지울게요. 네, 다 지우고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깔아볼게요. 또 1선, 2선 하고 자 이렇게 또 정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정문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MD가 이제 문형 금속 탐지기라고 해서 우리 국제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삐삐 하잖아요. 지나가면은 그게 어디에 깔려야 하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 여기에 깔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안전구역에 들어가기 전 이쯤에 깔려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 입구에서는 무엇을 하냐? 비표 확인을 합니다. 비표 확인 알겠죠? 신분 확인. 자, 우리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항을 가보자고요. 공항을 가보면은 티켓 확인하고 여권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수화물을 싸주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수화물부터 싸주고 비표를 신분을 확인하면 안 되나? 안 되죠. 이 사람이 비행기 타는 사람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신분이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을 하고 이 사람 탈 수 있는 권한이 있네? 자, 들어오세요. 수화물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표 확인, 신분증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MD, 이제 메탈 금속 탐지기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선에 있어서는 MD 설치를 운영한다. 알겠죠?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 이거를 1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출입구 통제 담당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검사가 아니라 확인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1선에서 하는구나. 2선에서는 안 해요. 이게 이 자체를 2선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 자체를 지금 1선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2선의 임무에 야 밖에 나와 있으니까 2선 아니야? 라고 하는데 2선의 임무를 보면은 알아요. 자, 이거 왜 비표 확인을 1선에서 한다고 했냐면은 1선은 완벽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선은 완벽한 보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을 감시하고 소총 사거리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인원을 따지고 볼까요? 인원? 예, 인원을 따지고 볼게요. 2선은 통상 1대 10대 1000이라는 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간다 치면은 이 주변에는 10명이 돌아가요. 1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100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1000명. 자, 그러면은 이 10명에 대해서 비표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 한 명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확인하는 게 나을까요? 이 한 명이죠. 때문에 1선에서 비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한다. 대신에 이 출입구 통제 담당자도 이제 그거는 한다. 비표 확인을 한다. 알겠죠? 그 때문에 2선은 경계하고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거리가 또 소총 사거리거든요. 그 기준을 잡고 여긴 또 넓잖아요. 그죠? 넓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바리케이트 설치하고 비상통로 확보, 소방차나 구급차가 대기한다. 이 차량도 구분을 잘하는 게 잘 봐요. 여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까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다 폐쇄하고 여기만 연다 했죠? 그럼 여기 입구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통로를 확보해 놔야 되니까 이러한 통로를 미리 확보해 놔야 한다. 알겠죠? 그림 지원문 약간 좀 지우고 그리고 응급차나 소방차가 대기를 해야 한다는 개념은 더 쉬워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1선에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으면 좋지만 좁고 행사
차원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으면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혼돈을 주겠죠. 때문에 2선이나 3선에 배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소방차랑 구급차는 2선에 대기하냐. 사고가 터지면은 무조건 바로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선에 있어야 되고 이게 혼돈이 되는 게 그러면 순찰차나 기동차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도보 순찰조, 기동 순찰조가 나오고 이 보면은 다른 데 안 나오나? 예, 기동차나 순찰차가 나오거든요. 기동차, 순찰차 이런 거는 어디서 하냐? 예, 3선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하면 2선은 울타리 안쪽이라고 나오거든요. 울타리 안쪽.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출동을 하려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건물도 여기 있을 테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내 차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고가 여기서 발생했다 쳐봐요. 여기서 그러면은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 울타리 이렇게 설명 또 애매한가? 아무튼 이선에 기동차랑 순찰차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울타리 안쪽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갈 수 없다. 도망가면 추노도 못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못 돌리고 난선이나 역선으로 순찰하기에 좀 제한이 된다. 그러한 개념으로 기동 순찰조나 검문 수색 차량 이런 것들은 3선에서 운용을 한다. 알면 되죠. 이제 또 반대로 2선에서 중요한 게 바리게이트 설치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어디 갔어? 예, 3선에서 감시조를 운영한다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도보순찰조 이런 것까지 잡고 가면은 이제 감시는 어디다 다 하는데 여기는 행사장 주변을 감시를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 물론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출입자 감시란 말 때문에 또 감시조는 여기서 운영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영상 시간이 30분 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3중 경호까지 일단 끝내고 미국, 영국부터 해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내고 갈까? 아니요. 영상이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미국부터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끝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